지금부터 저는 100시간 동안 로봇이랑만 지낼 겁니다. 로봇 컨셉의 카페나 매장을 들리며 다양한 경험을 할 거고 그에 대한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 오프닝 컨셉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더 빡센 조건을 내걸어야 재밌지 않을까? 이 챌린지를 하는 동안은 인간과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기계뿐이야. 이것까지 추가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은 카페 던이라는 곳이고요. 이 친구가 앞으로 서빙을 해줄 거예요. 오픈런 하려고 일찍 갔는데 이미 웨이팅이 있더라고. 서양인이 특히 많았는데 3년 전에 틱톡에 바이럴 된 게 지금까지 인기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로봇이 손님 한 명 한 명 열심히 카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本日はご予約でいらっしゃってますか？ 予約してないです。はい、もちろん大丈夫です。ご予約なしでも大歓迎でございます。 이후에도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는데 현금을 받지 않는다던가 구역이 크게 두 군데로 나뉘는데 카페랑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 쪽으로 가야 우리가 원하는 로봇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겉은 이런 느낌이요. 아무래도 카메라랑 눈을 마주치다 보니까 살짝 좀 쫄았어. 근데 메뉴 주문을 직원분이랑 해야 돼가지고 첫 번째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메인 안내는 로봇이 해주는데 계산이랑 음식 고르는 거는 사람인 직원이랑 해야 돼가지고 순간 너무 뻘쭘해가지고 그냥 말할까 했지만 뭐 어찌저찌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여워. 야, 봐봐. 앉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의 소개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고요. 외국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언어 세팅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스피커고 이제 여기서 검정색 이제 눈 중간에 있는 게 카메라고 내가 이제 얘기하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은데 나중에 사람들 많아지고 하면 좀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5살부터 휠체어를 타시고 여기 이렇게 배치된 로봇들은 모두 사람이 조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방금처럼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히키코모리 생활로 사람과 대면하기 힘든 사람들처럼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はじめまして。ホサナ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식어가는 카레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열심히 대화를 이어나가 보았습니다. こっちは予約が必要だと思ってちょっと諦めてたんですけど、そうでもなくて今日実際行って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失礼いたします。皆さんごっついしてるんですか？はい、ご注文のドリンクお待ちいたしました。 갑자기 쿵 해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주문했던 드링크를 서빙해 주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何をしていいの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ような方もいらっしゃるので何か手がかりになったらな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몇 가지 제시를 해서 뻘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織姫というのはですね、私たちが今乗っているロボットの名前になります。七夕の話ご存知ですか？そこから取られていまして、織姫と彦星が距離を変えて会いに行ったじゃないですか、七夕の1年に1回。それと同じように織姫になって会いたい人にいつでも会いに行けるようにことができるロボットっていう風になことで織姫っていう名前が付けられている。 실제로 호사나님과 저는 2시간 거리에 각각 떨어져 있었는데요. 호사나님은 국내에 계시지만 다른 직원분들 중에는 해외에 나가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어플이든 매개체든 뭔가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통해서 평소에는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관심과 소통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돼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큰 의미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나아가고자 뭔가 작은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기 올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オレンジが好きですよね。 야 귀엽다. 가와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楽しんでってください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헨나 호텔. 로봇 컨셉에 맞는 호텔을 찾다가 로봇이 서비스해주는 호텔이 있어서 사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는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예, 오늘 묵을 곳은 헨나 호텔이라고 직역하면 이상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론트 안내해주시는 분이 로봇입니다. 로봇. 올라가자마자 바로 보이거든요. 와. 비주얼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시골에서 가 상경한 소염을 잘 줄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 종이 냄새, 회사 냄새 나는데? 회사 냄새. 체크인은 그냥 화면 터치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와, 깜짝이야. 変なホテルへようこそ。タッチパネルにて言語を選択してください。 물론 한국어 지원도 있습니다. 여권의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을 리더기에 갖다 대세요. 야, 한국말 잘하네. 뭔가 듣기 평가에 나올 법한 목소리였지만 암튼 키를 받아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전 몰랐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된 룸이라대? 들어오면 약간 이런 느낌.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인데 비행기가 현수막으로 달려있는 곰돌이 커튼이 달린 강렬했던 프론트에 비해서 방 안은 쏘쏘 약간 프론트에 힘을 너무 준 나머지 방 안을 꾸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아무튼 아사쿠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쿠사 도착. 저 똥이랑 스카이트리 저기서 쌍으로 보일 줄은. 일단 아사쿠사 도착했는데 제가 바라는 비주얼은 일로 가서 꺾으면은 나올 것 같거든. 그러게 절 자체는 내가 5시에 닫는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5시 8분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간다 그죠? 네. 아사쿠사는 호텔 근처에 가볼 만한 곳 찾다가 나와가지고 왔는데 야 아사쿠사 진짜 오랜만인데 절이 문 닫힌 시간에 왔는데도 인기 관광지라 그런가 사람들 엄청 많았고요. 여기서 밥을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야 맛있겠다. 말하는 순간 도라야끼가 보이는데 380엔. 먹을 것도 너무 간식 종류만 있고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기계가 응대하는 곳이 없어서 결국엔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온 김에 오미쿠지 하나 뽑아볼까? 38번? 과연 나의 하반기 운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38번. 한키치. 애매하게 운이 좋다 이 소리 아니야.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데? 기다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을 거다. 마음이 침몰 슬퍼할 일이 많으니 감정 조절 잘해라. 오늘 저녁 빅맥 밀크쉐이크 감자튀김 소짜. 진짜 너무 배고팠다. 와. 우리나라 맥도날드에서도 이 조합으로 시킬 수 있을까? 일본은 세트 시키면은 바닐라 쉐이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추가 요금 없이. 우리나라도 그런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인간이랑 대화 없이 오직 로봇이랑만 대화를 해야 되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고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챌린지를 하면서 앞으로 변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냥 경계선이 없는 삶. 아직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묘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카페 던에서도 그렇고 비주얼적으로는 로봇인데 그 너머에는 사람이 있다 얘가. 로봇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엄청 모호하더라고요. 실존하는 인물인가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잖아. 약간 그 카메라가 대답을 해주는 느낌이야. 딱 그런 느낌이야. 그냥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덜 된 상태. 아무튼 결론은 일본 밀크쉐이크는 존맛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싸고 맛있어. 와 오늘도 푹푹 찌겠네.
체크아웃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근데 또 배는 고프고 챗 GPT한테 뭘 먹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사람이랑 대화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키오스크나 자동 주문 기기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스키하다 맛집 같은 곳은 기계로 주문할 수 있어서 조건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문만 하면은 소통 없이도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야, 런치 세트 5,800원. 1인석이 독서실처럼 들어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김밥 천국 같은 유학할 때 돈 없다 이가 집 근처에 이게 새로 생긴 거야. 출근 도장 찍었어요. 교동 소자 점심 왔고요. 지금 네 말대로 마트에 와가지고 교동 먹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야, 진짜 잘 갔다. 지금처럼 기계로 주문하고 말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셀프 시스템은 이번 챌린지에도 딱 맞는 구성이야. 밥 먹고 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체크인을 했는데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응대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간편히 체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별 어려움 없이 체크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대충 이런 느낌? 되게 이후에는 도쿄에서 신도시 컨셉으로 밀고 있는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역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7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딱 출퇴근 시간이네. 듣기로는 여기 하루 평균 승객이 10,000명도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아, 지금 역 안에 아직 개찰구 안 빠져나가는데 대충 아는 이런 느낌? 쉴 곳이 많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역이라서 그런지 다른 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신식 문물이 많았는데요. 언어전화. 언어전화. 왜 터치가 안 돼? 저기요? 터치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에 특별한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네. 아, 미래형 편의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겉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로손입니다. 로손. 일본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편의점 중 하나인데요. 이게 도시 컨셉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봤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찾아와 봤는데 글쎄다. 보통의 편의점이랑은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저렇게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닌다던가 원래라면 종이 가격표가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LED 화면으로 가격표를 대체한다던가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약간 퓨처리즘을 의식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딱 봤을 때는 크게 다른 점을 느낄 수 없었던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도 할인 스티커는 많이 붙여져 있어서 아, 여기서 저녁 사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했어요. 야, 지금 3시 54분인데 없어 뭐. 그래도 매장 안에 짜잘하게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길래 한번 써봤거든요. 야, 배꼽 누르라며. 진짜 안 되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명언? 점? 뭐 이런 걸 봐주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내가 작동을 못하는 건가?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터치했는데 안 돼. 저녁엔 시부야로 넘어와서 조금 지났지만 화제성이 있었던 맘스터치인 시부야. 오늘은 저기서 저녁 먹겠습니다. 키오스크로 다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시부야 땅값 비쌀 건데 지하 1층, 1층, 2층 이렇게 건물 쓰고 계시더라고요. 맘스모닝 2,000원. 괜찮네. 커미 코스터라고 적혀있거든. 가성비지, 가성비. 가성비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일로 넘어오면은 저쪽에 바로 키오스크 해가지고 주문할 수도 있거든요. 포장 주문 전용. 2층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어서 오스스메는 치즈 사이버거, 양념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습니다. 예. 매장은 대충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의 그 치킨집 인테리어랑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버거집 같지는 않아. 참고로 앞에 대기가 좀 있어가지고 시킨 지 한 15분? 20분 만에 주문한 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롱차랑 감자튀김이랑 치즈 사이버거. 야, 근데 사이버거 사이즈가 원래 이랬나? 되게 한 줌인데? 1세트로 9,000원에서 시켰고요. 딱 씹었는데 살짝 매콤하이. 내가 기억하는 그 사이버거 그 맛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종목이 햄버거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와. 그리고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이제 어르신 부부도 있고 혼자 온 회사원도 있고요. 다양해. 나는 약간 이런 느낌. 치즈랑 치킨이. 감튀에도 살짝 치즈 파우더 뿌렸는데 맛있네. 근데 여기는 따로 케찹은 안 줘요. 버거가 살짝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짤막 맘스터치 리뷰를 마치고 다음 날로 넘어가려는데
로봇 생활 마지막 날입니다. 예. 아니 갑자기 3일째 건너뛰고 4일째요 하시는 분들, 내가 3일째 다른 로봇 카페를 가려고 했었는데 예약제인 거야. 내가 오전에 갔었는데 오후 4시인가? 자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날 도쿄 날씨가 35도였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꼬인 순간 챌린지고 나발이고 할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3일째는 숙소에서 편집만 하고 지금 4일째가 되었다는 점.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챌린지 실패자 컨셉 해가지고 계속 실패해볼까? 죄송합니다. 계속 보시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앞으로 만날 친구들. 야 내 시선을 느껴? 와. 내 시선에 맞춰서 무게를 움직여. 와. 안녕 안녕. 잘 부탁해. 근데 살짝 눈이 은은하게 돌아있다고 해야 되나? 살짝 무서워. 네, 살짝 무서워. 네. 생각보다 개방적으로 꾸며져 있네요, 인테리어가.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그 레슬링 선수들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한정 메뉴 그런 머시갱이도 있고, 보면은 한 테이블당 하나씩 로봇들이 서빙해주고 계세요. 카페 이름은 페퍼팔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약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로봇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야 드디어 왔다. 안녕. 앉으면 제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되게 뻘쭘하네. 구도도 그렇고 뭔가 소개팅 나오면 이런 느낌일란가? 암튼 주문은 이 QR코드로 하면 되거든요. 이 위에 노코리지캉 해가지고 이 자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뜨고 90분이기 때문에 들어온 지 지금 3분밖에 안 됐죠. 메뉴가 쭉쭉 있습니다. 브런치 카페라서 그런가 양식 메뉴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라면 한번 먹어보려고. 통코츠 라면 얘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주문하고 대기하는 동안 이 페퍼분이랑 얘기 좀 해보려고. 춤추게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언어도 바꿀 수 있는데 한국어는 없네. 아무튼 오샤베리, 노마르 페파, 갸르 페파. 아니 말투를 고를 수 있구나. 신기노 교진. 약간 대답할 때 버퍼링 좀 걸리는 거 빼면은 생각보다 대답도 잘해주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려는 태도가 보여서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내친 김에 랩도 시켜봤거든요. 야 1m 떨어지라는데? 아니 얼마나 격하게 춤출 거면은. 주문하신 돈코츠 라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릇이 큰데? 대접으로 주시네. 근데 이 먹는 동안 근데 계속 쳐다봐 주심. 돼지고기 4조각에 기본적인 토핑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거든요. 근데 살짝 비린내 난다. 야, 맛은 둘째치고 일단 양은 합격이다. 양은 많습니다. 족발에 그 말랑말랑한 부위 있다 얘가. 그 맛 난다, 그 맛. 살짝 비린내가 나긴 하는데 근데 감안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 나는 이거 못 먹지. 먹고 나서 바로 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페퍼건이랑 좀 더 놀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내 연령 맞추기 했는데 20살 나왔어. 20살. 마지막으로 셀카도 같이 찍고 댄스 부분에 아파트가 있는 거야. 아파트 공연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안녕. 안녕.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사람 체온도 느낄 수가 있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긴장을 좀 하게 되더라고. 약간 내가 기계 울렁증 있나? 되게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 댄스 때문에 살짝 약간 익숙해질까 할 때 끝나가지고 시간이. 그게 좀 많이 아쉽네. 좋은 경험했습니다. 편집하고 보니까 첫 100시간 챌린지라 그런가 미흡한 점이 많네요. 3일 만에 무너졌고 사실 인간이랑 대화도 했어요.
ご予約のお時間をお伺い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 시간은 4시 한데. 전에 전철 챌린지 실패한 것도 그렇고 이번 챌린지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음엔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 덜 망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100시간 챌린지 하면서 로봇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도 고찰이지만 미흡함도 인생이라는 것도 깨달았으니까 이만하면 이번 챌린지에서 어느 정도 수확은 있는 것 같아요. 암튼 또 망해도 그 속에서 얻는 것은 분명 있을 테니까 계속 해볼게요.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퇴근.